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저렴한 가격으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3월부터 시행됩니다. 롯데가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호텔롯데 상장인데 오너리스크와 사드 보복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본 규제를 더 강화한 바젤 3 개편안이 시행돼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출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을 합리화해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위해 올해 이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56.57제곱미터는 지난달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보니 8억 3,200만 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2%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중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또 여기에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종부세를 공시가격으로 따지다 보니 세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도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과의 차이가 현격하죠. 그런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이제 투기적 이익이 되고 투기의 어떤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정부의 어떤 목표라든가 이 방침을 밝혀야 됩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 원이 2주택자의 경우 현재 종부세는 160만 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한 단계 더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포인트 높이면 종부세는 270만 원, 1년에 11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 싼 값의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원부자재를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보증을 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원부자재 공동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종별 조합의 특성을 살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적어도 이제는 대량 구매이기 때문에 결제도 상당히 이제 신용보증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가격 교섭력이 엄청 중소기업이 좋아질 겁니다.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업종들은 대기업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바게닝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구매 경쟁력이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중소기업의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개별 중소기업이 각자 원부자재를 조달해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다품종 소량 구매와 자금, 신용, 담보 등의 부족으로 높은 구매 단가를 부담해왔습니다. 즉 공동구매 전용 보증을 신설해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뭐 이렇게 미미하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그냥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데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본 협약이 큰 효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중기중앙에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물량을 통합해 단가 협상에 나섭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중소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게 됩니다. 일단 출연된 금액의 20배에 해당되는 600억 규모의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규모가 좀 더 커지도록 확산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든든하게 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롯데가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호텔롯데 상장인데 오너리스크와 사드 보복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를 가감하게 개혁해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겠습니다. 2015년 지배구조 투명화를 약속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4년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75만 개에 달했지만 지배구조 개선 절차를 3년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주회사를 출범시키며 순환출자고리 대부분을 정리했던 롯데는 최근 롯데 GRS 등 6개 비상장사 투자사업 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결의하면서 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순환출자고리가 모두 해소됐지만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숙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호텔롯데는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일본인 지분 비율이 99%에 달해 일본 기업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장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 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인 경영 투명성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합니다. 신 회장은 지난달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를 예단키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신 회장은 오는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결심 공판에 서게 됩니다. 사드 배치 보복 여파로 면세사업부 실적이 줄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해 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실적을 정상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마무리된 바젤3 규제 개혁에 대한 국내 은행의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바젤 규제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바젤3 개편안이 국내 은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3 개편안이 시행돼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은행이 대출과 투자 전략 일부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젤 규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 발생 위험에 대비해 평상시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자본 규제입니다. 1988년 도입 이래 바젤 1, 2, 3를 거치며 규제가 강화됐는데 8% 이상이라는 자기자본 비율 기준은 동일하고 이를 산출하는 평가 기준치가 세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종전에는 35%로 일괄 적용했는데 이번 바젤3 개편안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인 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습니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위험이 큰 대출은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고 위험이 작으면 이전보다 적은 자본을 요구한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은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할 경우 BIS 비율 상승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던 자금 공급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LTV 규제가 50% 수준으로 축소된 국내 은행들은 35%로 일괄 적용받던 자산별 위험 가중치가 최저 20%로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022년 바젤3 개편안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은행업계와 소통해 공개 협의안 절차를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 들어 우리 증시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새해 새로운 재테크로 주식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증권가에서 꼽은 2018년 유망 증시 종목과 펀드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작년부터 우리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해 유망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 한 목소리로 추천하는 올해 유망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매년 유망 종목으로 추천돼 왔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말 기준 1년 만에 40% 이상 올랐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반도체 시장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며 삼성전자가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BK투자증권도 반도체 부문에서 10% 넘게 이익이 늘고 OLED 부문 수익성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도 삼성전자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올해도 IT 종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전망이 밝은 종목으로 꼽힙니다. 삼성증권은 올해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음성 플랫폼 클로바의 생태계가 확대될 것이라며 네이버를 유망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광고 매출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서 증권가에선 올해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 삼성전기, NC소프트가 IT 업종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과 SK하이닉스, SK플래닛 등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역시 올해도 IT 종목 등이 이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IT가 견인한 경기 개선과 증시 호황이 다른 종목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의 성장세와 AS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을 들며 현대모비스를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건설기계를 추천하면서 신흥국에서 대형 굴착기가 노후화하면서 신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는 포스코가 유망주로 꼽혔고 화학, 철강 업종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기조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정책 수혜주들도 있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내수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기조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내수주 종목들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자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이 확실한 중소형 내수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콘택트렌즈 제조사인 인터로조를 유망주로 추천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한미약품과 LG화학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실적 안정성과 R&D 분야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전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유망주로 꼽히는데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올해는 특히 정책 수혜주들이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펀드 상품들도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정책과 이달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있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중소형 내수주 중심의 펀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70% 이상 투자하는 NH아문디, 올셋, 성장 중소형주의 경우 1,000억 원 이상 중소형주 펀드 중에서 3년 이상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또 신형 마라톤 중소형주 펀드와 하이 중소형주 플러스 증권자 1호도 유망 펀드로 꼽힙니다. 4차 산업 관련 펀드로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전 세계 4차 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최근 1년 수익률이 30%에 달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증권자 1호 펀드도 미래자동차, 의료산업, 인공지능 등 국내 4차 산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네, 올해 증권가 유망 종목과 관련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새해 첫 주에도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값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강세를 보인 강남구는 한 주 새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감당 상구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이후 매물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수요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동구와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등은 겨울 비수기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 남녀들이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로 취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디오가 지난달 미혼 남녀 340명을 대상으로 새해 목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5%가 취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취업에 이어 시험 자격증 등 합격, 연애, 금연을, 여성은 다이어트, 연애, 합격 등을 꼽았습니다. 새해 결심이 지속하는 기간은 일주일이 39.7%로 가장 많았고 1년 내내 결심을 유지한다는 대답은 10.9%에 그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종목은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100억 원 미만으로 작고 경영권 변동이 빈번했습니다. 가짜 호재 정보를 뿌리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차익을 남겨먹는 수법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13개 종목 중 자본금이 100억 원 미만인 곳이 8곳에 달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종목 중에는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뛰어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61개 종목의 거래량은 직전 달과 비교했을 때 평균 557.5%나 늘어났습니다. 실제로는 투자받는 돈이 없으면서 마치 대형 외부 투자를 받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 등 부정거래 혐의 기업 중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5% 미만인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수준과 성과 등 펀드 판매 관련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증권사가 은행보다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작년 실시한 제11차 펀드 판매 회사 평가 결과 증권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펀드 판매 회사 평가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28개 펀드 판매 회사를 대상으로 펀드 상담 등에 대한 영업적 모니터링과 펀드 판매 성과, 계열사 판매 집중도 등을 평가하는 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종합순위 1위에 올랐고 삼성생명과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등 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하위권에 주로 포진했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상담 사례 900건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도 증권사가 81.7점으로 70.9점에 머문 은행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작년까지는 여행자별 물품 구매와 인출 금액이 분기별 $5,000 이상이면 세관에 통보됐지만 올해부터는 탈세를 받기 위해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기존엔 체납액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됩니다. 관세조사의 사전 통지일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특히 김밥은 작년 한 해만 무려 7.8% 상승했고 라면이 4.2%, 소주도 5%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주 2회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한적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만 계란이 수집 유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작년보다 14% 낮게 책정한 영향으로 일자리가 4만 3천 개가량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저소득 지역 실업률이 특히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값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 그림이 올 12월에 바뀝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권고와 신종담배 출현으로 인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경고 그림 수위와 기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다행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도 2도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으로 확대된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수일째 발효 중인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와 남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에 미세먼지 한때 나쁨이 되겠고 한낮엔 서울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불씨 관리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눈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부산 8도, 대구 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 눈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